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멤버스 대표를 맡고 있는 오준호입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설명드리기 앞서 왜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는지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분 외식 장소 찾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보통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태원 수제 맥주, 홍대 파스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후기를 읽어보기 마련입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78%가 온라인 후기를 통해 구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식점은 영향력이 높은 상위 노출이 가능한 블로거를 만나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홍대 파스타라는 키워드로 20일간 상위 노출을 하려면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많은 음식점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슈퍼멤버스는 블로거와 광고주를 1대1로 연결해 줌으로써 이런 홍보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슈퍼멤버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거만 이용이 가능한 소셜 커머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얼만큼의 할인을 받냐? 바로 블로거가 가진 영향력에 따라서 할인의 등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저희 블랙 등급 회원이라면 여기 있는 51의 가맹점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시장에서 작동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난 4개월간 저희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가맹점 77%가 2주 이상 네이버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노출되었습니다. 저희는 1,000만 원을 들여야 가능했던 광고가 월 15만 원에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음식점이 첫 달을 무료로 이용한 뒤 그 다음에 월 15만 원씩 유료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25개의 유료 전환 가맹점 대상으로 했을 때 3개를 제외한 22개가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7월 2개였던 유료 가맹점은 8월 4개, 9월 8개, 10월 21개로 매우 빠르게 월 2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9월과 10월에 유료 전환 대상이었던 가맹점이 모두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블로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할인 혜택이 커지자 블로거 또한 월 150%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가 많아지자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할인 규모 또한 매달 2배씩 늘고 있습니다. 4달간 51의 가맹점, 그리고 1,705명의 블로거 회원, 그리고 유료 가맹점 성장률과 할인 금액 성장률은 2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멋진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저희 팀원은 단 3명입니다. 대표인 저와 프로 사진작가 출신의 운영이사, 그리고 풀스택 개발자 총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요식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회사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블로그 마케팅을 함께 해주는데 1년 기준 1억 원의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는 이런 사장님들이 1년에 1억 원의 비용을 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로거라면 가능합니다. 전국에 1,300만 명의 블로거가 있고 저희 슈퍼멤버스는 이 중 상위 10%인 130만 명의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로거들이 가진 인사이트와 피드백을 통해 연 1억 원씩 쓰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광고 시장의 메가스터디와 같은 이런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들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나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할인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로거 저희는 상위 10% 블로거를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 10% 중에서도 블랙, 레드, 옐로우 세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에 보통 100%의 할인을 받고 레드는 70%, 옐로우는 한 30%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등급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 이제 가맹점에서 이용 확인을 하게 됩니다. 가맹점에서 이용 확인을 하면 블로거는 일주일 내로 후기를 남기게 되고 이제 그 후기를 가맹점은 또 일주일 내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실 멘토분이 안 계신가요? 네, 주인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 블로그보다는 전문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식점을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기가 나오는 인스타그램에도 뭐 전문 앱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확장해 나가는데 앱이라는 게 혹시 어떤 앱 말씀이시죠? 우리 음식점을 연결시켜주는 앱이라든지 망고 플레이트. 네, 망고 블레이크라는 여러 앱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같이 뭐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나요? 저희 사업 확장 모델은 그런 서비스랑 이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망고 플레이트는 이제 유저들이 만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는 그런 검색 노출 결과를 높이 올려줄 수 있는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할 때는 이게 음식점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뷰티 그리고 뭐 숙박 이런 쪽으로 이제 버티컬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동일하게 등급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상적으로 블로그를 한다면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같은 거를 주로 이용하는 걸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전문 앱을 들어간다든지 구글이나 뭐 다른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와 어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마케팅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블로거로 이제 정한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블로거고요. 그리고 음식점들이 아직까지 블로그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거 한 명이 후기를 잘못 남기면 해당 음식점이 되게 맛집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망고 플레이트 이런 서비스는 이제 그런 유료 수익 모델은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이 사업을 창업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이 작년 9월부터 함께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정찰제 촬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중에 이제 블로그 시장이 이렇게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만나기 어려운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블로거와 광고주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뭐고 그리고 그 위기 요소에 대해서 현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월 1회 블로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로거 심사가 이제 다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동을 지금 자동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또 내일 1,700명 회원을 이제 등급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블로거가 커질수록 뭔가 이렇게 자동화로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메토진 진행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심플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한 투표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여러분, 요 이제 대표님께도 많이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슈퍼멤버스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결과는 네, 정확히 50대 50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네. 다음 기회가 제가 안 나오셨는데요. 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피칭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상위 쪽으로 점점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왜 취소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저희 프로그램이 좀 더 재밌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두 팀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0% 많이 접속해 주셔서 투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중 진행답 나온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후기가 긍정적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리뷰까지 포함했을 때 가맹점들의 만족도가 유지가 계속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저희 51의 가맹점 중에 12개의 가맹점이 기존 사장님들이 만족하셔서 추천해 주신 그런 사장님들입니다. 그래서 가맹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희 블랙 등급은 네이버 상위 한 1% 안에 들어가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등급이 왔다 가면 네이버의 이제 상위 노출이 충분하게 가능해지고, 실제로 사장님들 중에 일평균 매출이 2배 정도 늘었다는 사장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서비스와 꼭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한 이태원의 맥주 가게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한테 이제 공급을 하는 브루어리 대표님이 매출이 너무 늦자 이제 전화 오셔서 왜 이렇게 늘었냐, 슈퍼멤버스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추천을 해주시고 이렇게 점점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아직까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가지고 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이, 블로그에 노출이 되어서 고객이 블로그를 보고 실제 식당으로 이입되는 비율이 실제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수치가 있으신지? 매출 트래킹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듣는 거는 가맹점 사장님들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데, 합정에 있는 한 사장님은 주간 매출이 한 2배 정도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 이제 전화 온 레스토랑 사장님은 자기들 가게 매출이 직장인들 근처에 있어서 보통 평일이 직장인들 매출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주말 매출은 없었는데 저희 걸 쓰고 나서 주말 매출이 생겼다고 하시고, 그래서 실제 저희 가맹점들 매출 트래킹을 같이 해서 이렇게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총 질문은 이제 멘토 질의응답과 나머지 질문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IR 발표해주신 오준호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진행되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출 분야에서 다나와처럼 정보를 비교하는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제는 개인 맞춤형 대출 정보 비교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약 1,200만 명이 작년 한 해 동안 500조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출이라는 게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도 높게 차지하는데, 실제 대출 받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고객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될까요? 그 중에서 지금 한 4가지만을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뽑았는데요. 가장 큰 게,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사전에 대출 조건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때
보통 이제 최저금리, 최대 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성의 광고가 굉장히 많죠. 막상 대출을 받고 오면 실제 한도는 조금 나오고 금리는 턱없이 높고 그래서 나 속았다 뭐 이렇게 불만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 과정에서 짜증나는 뭐 대기 시간이라든지 말하기 힘든 불편한 질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정리를 해서 그들의 니즈를 다시 한번 정제를 했고 그걸 저희들이 솔루션으로 녹여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받는 견적 조건으로 받고 싶다. 그 금융회사에 방문을 해서 일일이 뭐 서류를 다 내고 하는 게 아니고 모바일로 미리 알아보고 싶다. 그러나 그 조건은 실제 받는 조건으로 뭐 이런 거 알고 싶은 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스템을 연동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전달되는 구조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그 플랫폼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적용되는 금리나 한도 상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대출 시장에서 모집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받아가는 연간 수수료는 5,100억 정도 되고요. 대법원까지 포함한 조단위로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거래를 하게 되면 직거래를 통해서 수수료가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고객들은 수수료가 빠진 만큼 이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금융회사는 그만큼의 금리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할 필요가 없고 서류 없이도 바로 견적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인들이 하는 어떤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방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대출의 다나와라고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냐? 구조는 많이 틀립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금융회사별로 견적 조건이 고객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요구될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단순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의 기술입니다. 이게 좀 건너갔는데요. 그 다음에 대출을 비교해주는 사이트가 많지 않느냐.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을 해서 대출 비교라고 쳐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개인 맞춤형의 실제 견적을 해주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핀마트 같은 서비스는 진입의 장벽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면 이 구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마다 고객에 대해서 요구하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표준화시켜야 되고 최소화시켜야 되고 비식별화해야 되고 신용평가를 돌리면서 다시 식별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마찬가지 특허를 한 13개 정도 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신용정보를 굉장히 민감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초통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최소한 첫 번째는 지금 국가의 신용평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금융권, 삼융권을 쓰면 신용도가 확 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 낮은 금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신용도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대출 비교를 통해서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서비스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놓고 규제 문제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약 13개 금융회사하고 시범 사업도 했고 모든 솔루션 다 만들어 놨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그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규제와 관한 샌드박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마무리.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얼마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잠재성이나 규제 완화된 내용을 보고 뭐 금융그룹에서 50억 밸류로 현금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저희는 피텍 기업입니다. 그래서 금융혁신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제 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 사명이고요. 지금도 그런 취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토진 진행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익 못해. 예, 예. 수익 수수료 예. 그거를 문제는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의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취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성을 가지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모집인들 분을 어떻게 보면 좀 빼고 저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불안전 판매도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수수료를 줄이면서 고객한테 이자를 환원해 주는 거를 애초에 사업의 기초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수료를 모집인보다는 거의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아시겠지만 가계 부채가 1,400조고 매년 500조 이상 신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대출 비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존재하게 되면 저희가 그 수수료를 10분의 1만 가져간다고 굉장히 큰 수익이 되겠죠.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목표를 갖을까요? 지금 뭐 제가 뭐 투자를 전에도 한 10억 받았고 지금도 한 비슷하게 받을 거지만 제가 또 다시 오늘 IR에 나온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이 규제가 풀릴 때 총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큼 총알을 챙겨놓고 조기에 선점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출 과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고 신용도 있고 중고차도 있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고차 금융시장에서 실제 자동차 파는 그 딜러들이 한 3만 5천 명 됩니다. 그분들이 실제 이제 종사원증을 갖고 있는 딜러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장악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중고차 금융시장을 최소한 뭐 50% 이상 갖고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5년 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넉넉한 시간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라면 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한 20% 이상은 저희들이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신용대출도 하고 이제 중고차, 부동산 등을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데 네. 저희의 초기 진입 타겟 유저가 어느 층이며 이제 그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용대출하고 중고차하고 부동산은 고객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다 틀립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한 연간 130조 정도 되는데 트래픽은 많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덩치는 큰데 트래픽이 많은 건 아니고 중고차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는 아직까지는 정보 비대칭성이 훨씬 심하고 그래서 훨씬 더 중개하는 시장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이 틀린데요. 그래서 저희들 제일 먼저 시스템을 세 가지를 다 갖춰놓고 있지만 제일 먼저 저희 진입하고 있는 시장은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신용대출 시장부터 진입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광고를 보시겠지만 중고차를 사는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안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은 환류하는 시장입니다. 서로 대출 과목과 상관없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많은 층부터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목적형 대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물건을 사는 거에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받게 되죠. 네, 그리고 질문이 또 있는데요. 예. 저희 핀마트 사이트 인터넷에서 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다이렉트 유저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앱이나 부동산 연계에서 발생하는 인다이렉트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고차 살 때 그런 쪽에 B2B에서 하시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금 떨립니다. 정확히 너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제휴했던 회사들이 쭉 나옵니다. 중고차 관련된 회사, 부동산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약간 이제 저희는 에코시스템을 지향하거든요. 뭐냐면 전통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모객을 하는데 대표적인 채널이
대형 포털 사이트입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아니면 모집인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저 비용으로 고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고차를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이 됐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세차가 됐든, 주차가 됐든, 정비가 됐든 이런 데를 통해서 거기에 차가 있는 고객들이 결국은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미리 제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고객이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금융회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제휴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뭐 그냥 단순 누적으로만 치면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디플리케이션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한 2천만 이상 됩니다. 제휴 채널들이 고객이. 네, 메토진 진행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마트에 대해서도 팀마트에 대해서도 투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아까부터 33분. 네. 사실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 이용하고 싶습니까 해서 얘가 65%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여기 다들 대출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1,000만 원대가 가는 많이 나왔네요. 35%. 이런 것들도 5명이나 계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그리고 청중 질의응답을 한 2가지 정도만 저희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장에 핀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서비스와의 확실한 차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말로 하겠습니다. 장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그 핀가라는 회사는 뭐 경제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긴 한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뭐냐면 금융감독원 비교 공시 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융회사별로 신용 등급별로 평균금리만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를 금융회사로부터 금융감독원에 다 모아다가 3개월 단위로 평균금리를 그냥 공시를 합니다. 근데 그걸 API 형태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그걸 이제 UI를 다시 입히고 해가지고 이제 보여줄 사이트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 모델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 타겟 고객층은 처음에 혹시 어디로 잡고 계신지, 그리고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대출 규모가 돼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대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출 환권이 중고차도 비슷합니다만 한 티켓 사이즈가 우리가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대출을 비교한 거는 그거랑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는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고 대출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한 번쯤은 이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회사라는 게 라이센스 사업이다 보니까 불안정 경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저금리로 많이 내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플랫폼이 나타나면 금융회사들끼리 사실 이제 이중적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만큼 고객들한테 더 많은 금리적인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발표해주신 이승배 대표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표 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이나 기관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산업 전반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발생된 데이터들이 이런 그 기업이나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되고 운영되게 됩니다. 기업들은 또 이런 원 데이터를 가지고 백업을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분석 등을 하기 위해서 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 복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전 세계 DB 복제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400조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을 전 세계 이 단 두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이 가능한 이유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복제가 가능한 제품이 이 두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술을 이런 원천 기술을 독점을 하기 때문에 이 독과점 고가 행포를 행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통 기업들에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수억에서 수백억 가량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SKT 유키스템 3에 들어갔을 때 한 200억 정도 돈이 들어갔고요. 복제 이중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 소스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를 해서 분석, 백업, 가공 등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고스펙을 요구하기 때문에 무조건 오라클을 써야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이 복제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내부 업무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굳이 고가의 오라클을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지지나 슈어플렉스 이 제품들이 타 DBMS로의 복제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또 불면 견장 복제로 고가의 오라클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 제조 원가들이 상승하게 되고 막대한 외화가 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DBMS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산 데이터베이스 벤더사들의 매출들이 악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가 악화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신비가 비싼 것도, 우리의 예를 들면 은행 금리가 비싼 것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비싼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외산 소프트웨어 국가 행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원천 기술에 한해서는 소프트웨어 식민지, 약소국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크로드 소프트가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데이터베이스 복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오지지와 슈어플렉스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스펙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게 있냐면 인포메티카나 IBM 그리고 SAP 같은 글로벌 대기업 소프트웨어들도 수백의 천재 연구원들을 동원해서도 이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슈어플렉스마저도 만드는 데 실패해서 골든게이트로부터 유료로 이 기술을 이양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은 복제 성능, 복제 속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이나 SAP 같은 회사에서 만든 복제 소프트웨어들은 오라클과 저희 실크로드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속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제공인 벤치마크 툴인 TPCC를 돌렸을 때 오라클 골든게이트보다도 다소 빠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실질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오라클 골든게이트를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절반가량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라클 OGG가 타 DBMS 지원을 안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타 DBMS들과 자유롭게 합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EDB 글로벌 넘버 2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포스그레스에 대한 최대 익스텐전 글로벌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원은 이미 완료가 돼서 TTA 인증까지 완료가 되고요. 국내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RT베이스도 지원을 해서 올 초에 상호 운영성 TTA로부터 상호 운영성 공제까지 마쳤습니다. SA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 DB 복제 솔루션이 있습니다. SAP 리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만들었는데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저희 대한민국의 기업에 직접 와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실제 이게 국책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됐었을지 SAP 글로벌 서티피케이트 발행받기로 했고 전 세계 20조 가량 형성되어 있는 SAP의 그 R3 시장을 S4로 전환하는데 저희 실크로드의 기술이 적용되는 중입니다. 기대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입 대체 효과를 일으켜서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 제조 원가가 감소되게 되며 그리고 자국 DBMS 벤더사들의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이런 글로벌 횡포가 비단 우리나라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OGG의 유일한 대안마로서 실크로드가 활약하게 된다면 막대한 수출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시프로스 오픈더트는 이 창업한 지 이제 2년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마무리 바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2년이 채 안 됐는데요.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속도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산업에서 저희 실크로드 소프트가 올 시즌 유일한 대항마임을 이제 실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용되는 신규 제품으로서는 유일하게 TTA로부터 그 GS 인증, 구소프트웨어 인증 1등급을 받았고요. 조달 청으로부터 세사기업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건보나 신평원 같은 공공금융기관에 지금 현재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들이 인정받아서 현재까지 국제사업 12건 이상 따내게 되고 이로부터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지금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감명적이고요. 과거에 보면 올해 모 교수님의 하나라는 프로그램이 SAP에 어떤 내용을 있는데 아마 그 이상으로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개발팀 대표님이나 개발팀이나 기업이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경쟁 지역을 가지고 기술도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오라클이라는 그 대학 사실상 세계 독점 회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는 같이 계속 긴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제가 일단 혼자 만들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거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인력들이 이제 있는데 UCLA, UC얼바인 그리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으로 연구원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업하는 프로는 개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오라클에 대한 경쟁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라클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너무 고가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한 스펙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했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데요. 그래봤자 오라클이 이때까지 이미 시장을 다 잠식을 해서 이미 재미를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는 혜택은 사실 많다고 이런 정도만 갖고 글로벌 회사를 만들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DBMS를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타 DBMS들이 오라클에 비해서 싼 거지 결국 싼 회사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AP 하나 DB가 SAP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DB입니다.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님이 만드셨고 그거를 이제 SAP에서 인수를 한 건데요. 지금 지원하는 게 이제 오라클에서 컬럼 DB인 SAP로 실시간 동기하는 기술입니다. 그쪽이 요청한 기술. 그런 이제 타 DBMS 웨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DBMS 벤더사들과 합작을 해서 오라클이 억제해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타 DBMS 활성화 시장을 이제 이런 대형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오라클 대항하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직도 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글로벌 팀인 것 같거든요. 창업 과정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과정이요? 네, 어떻게 멤버를 만났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는지. 일단 창업 과정은 주로 이제 전에 다녔던 제가 T의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주로 구성을 했고요. 같이 일했던 이제 후배 연구원들과 그리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이제 영업들 그리고 해외에서 하셨던 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고 창업 과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T사 재직 시절에 그 오라클을 이제 능가하는 기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이제 TD라고 이제 그 아모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아모아 기능을 제공해서 디스크에 아모아에 대해서 저장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TD를 깨부시는 국제 특허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2개 보유하고 있고요. 다 분석을 해서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그 양방향 클러스터링 기술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오라클에서는 그 기술이 없었고요. 제가 T사에 있는 T-뭐뭐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양방향 클러스터링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국방부 KGX 시스템에 육해공 합동지휘 시스템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에 납품되는데 오라클이 이 특허를 2016년에 내고 12C 버전에 출시를 합니다. 네.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오라클보다 앞서 나가는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창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지금 일단 전체 시장 규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지금 그 DB 카피가 개당 얼마 정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뭐 라이센스 피를 이용하는 건지 그런 거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은 모든 이런 이제 패키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들은 보통 다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 유지 보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가의 몇 %로. 근데 이제 라이센스 비용은 뭐 카피당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의 규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CPU,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이제 전문적으로 코어라고 하는데 코어가 몇 개 되느냐, 예, 이쪽 시스템에 몇 개, 저쪽 시스템에 몇 개. 해서 보통 기업들이 이제 보통 48코어, 48코어 이쪽 보통 이제 운영되는 스펙이 중요하니까 100코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코어가 되는 거고 아까처럼 한 20억 나오고. 예. 이거는 작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빈도는 얼마나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46코어 서버를 48 4개를 운영하고 있는 네. 어떤 기업이라고 했을 때 네. 이 DB 카피라는 게 네. 얼마의 빈도로 일어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백그라운드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 크로닝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크로닝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스 형태로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 복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주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제 이런 DB 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멈추고 고정된 이미지를 복사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데이터가 이제 계속 스케일업 되게 되면서 점점 복제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면 분석하는 업무라든지 가공하는 업무들이 다 딜레이가 되고 이게 이제 기업적으로 계속 손실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수협에서 이제 그 아까 하나DB랑 비슷한 게 이제 사이비스도 이제 SAP가 인수를 해서 이제 그쪽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사이비스 IP랑 컬럼DB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OGG나 쉐어클래스 그쪽으로 복제를 안 해주니까 이걸 ETL이라는 이제 원시적인 제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운영 다 마치고 나서 12시 끝나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이제 퍼와가지고 복제를 하는데 이게 8시간 안에 끝나야 그 다음 분석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서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게 되면 8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딱 업무가 끝나면 이미 다 동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저희 오라클 요즘 보면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로 출시도 있게 되고 그러죠. 네네. 결국에 보면 이제 우리 영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 소프트웨어 자체는 A에서 별로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대기업들이나 또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서적인 자료니까 텐데 거기에 대한 AS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거나 좀 준비할 수 있는지. 유지 모습 예, 말씀하시죠. 이런 거 하면. 일단 1년 동안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를 했었을 때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원 조직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지원 조직에 대해서 이제 연간 유지 보수 계약을 이제 해마다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나요? 현재는 지금 이제 조직 사이트들은 감당이 되고요. 지금 뭐 기술 지원과 연구원에 뭐 구별이 없습니다. 이제 저 숫자로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희가 솔텍이라든지 이런 좀 유지 보수 업체들 중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들과 지금 합작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조직들을 자체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좀 외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멘토링 진행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띤 진행답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오퍼레이팅 데스크. 네, 자신이 역대급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신이 고객이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까에 네 40명 82%나 예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드렸는데 네, 내가 투자자라면 이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은 이거는 저희가 박수를 다 같이 한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은 퍼센테이지로 이런 건 이 나온 적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뭔가 국산 소프트웨어의 역사의 한순간에 저희가 같이 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그리고 저희가 총중 질의응답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총중 질의응답이 너무 약간 어려우셨나 봐요. 한 4개 정도 다 질의응답이 된 부분이라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소개해주신 실크로드의 윤정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